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잇따른 총기 사고로 미국이 피해 주말을 보냈습니다. 최소 12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뉴저지주 컴버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가. 100여 명의 반폭력 단체 모임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해 공범과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One individual has been arrested, and we fully anticipate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arrests as this case progresses. 같은 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도 무허가 콘서트장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살 소녀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총격이 벌어지기 전 싸움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고 용의자 1명을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He did not have a weapon on his person, but fortunately we were able to recover a weapon within a proximity of his person. 오하이오주에서는 주말 사이 두 도시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콜럼버스시 공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16살 소녀가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영지타운의 한 술집에서도 총성이 울려 3명이 죽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죽고 8명이 다쳤으며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어제 새벽 한 아파트에서 3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3살 아이가 소파에서 놀다 총에 손을 대 발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살 여동생이 총에 맞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총기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총격 사건은 최소 200건 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관련 코로나19 주요 수치들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일요일이었던 어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1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전인 토요일에는 1일 확진자 수가 265명, 사망자는 14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병원 입원 숫자는 일요일 319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전날인 토요일 339명에서 하루 만에 20명이나 줄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숫자도 어제 72명으로 그 전날 85명에 비해 역시 하루 만에 13명이나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말 미집계되는 수치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최근의 수치는 코로나19 감소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 숫자는 123만 8,781명, 누적 사망자 숫자는 24,171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합니다. 오는 28일 주말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CDC의 새로운 지침이 적용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머피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새 지침이 나왔음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며칠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신규 확진 발생률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가자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새 지침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28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며 팬데믹 발생 이후 14개월 만에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만남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CDC의 지침대로 마스크 벗기는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불특정 다수가 밀집된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 발생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방침을 가장 늦게 발표한 주들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주부터
타주 여행 시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주를 다녀온 뉴저지 주민들이나 뉴저지를 방문한 타주 여행자들은 더 이상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병 최고 권위자가 앞서 중국 기원설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연방식품의약국 FDA 전 국장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지난 11일 한 언론 초청 행사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냐고 믿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능력이 허용되는 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같은 날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우한 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랜드폴 상원의원의 질문에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던 중이었습니다. Will you in front of this group categorically say that the COVID-19 could not have occurred through serial passage in a laboratory? I do not have any accounting of what the Chinese may have done, and I'm fully in favor of any further investigation of what went on in China. 스캇 고틀리브 식품의약국 FDA 전 국장도 중국 연구소 유출설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어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바이러스의 진정한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스나 메르스 등 다른 바이러스의 경우 질병이 발원한 동물을 파악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동물로부터 기원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1월경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와 일치하는 증상으로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때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직전입니다. 앞서 올해 3월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조사팀은 우한 현장 조사 이후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헌팅턴 비치에서 수천 명이 모여 파티를 벌이며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1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소동은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드리안 로페즈 517이라는 아이디의 영상은 생일 파티를 명목으로 사람들을 한데 불러 모았는데 그렇게 모인 인원이 2,500여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모인 군중들은 이후 경찰들에게 돌과 병을 던지고 경찰차를 파손시켰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죽도 쐈습니다. 경찰은 모임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149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28명이나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자정이 임박한 시간대부터 통금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10회째를 맞은 취업 박람회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구인구직 시장 흐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 1년. 기업들은 대면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팬데믹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발맞춰 인력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90%라면 구직자 비율은 10% 남짓.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빨리 사람을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구직자들이 없어서 좀. 지금은 채용 박람회가 시작됐던 지난 2012년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갑이었다면 요즘은 구직자들이 갑인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구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나 보다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말 그대로 일할 곳은 넘쳐나지만 일할 수 있는 인력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인들의 채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잡코리아 USA, LA 총영사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코트라 LA 무역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부터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합니다. 라이브가 떠 있는 곳이 이게 HR 담당자가 현재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라이브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채용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신 다음에 자기가 이 포지션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잡페어 라이브 인터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줌으로 연결돼서 구인난 탓으로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도 확대됐습니다. 코트라 LA 무역관은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기업들을 모집해 채용을 지원합니다. 비자를 스폰해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모집을 했고요. J1, OPT 그리고 H1B 등 약간 이제 비자 문제로 미국 취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모집한 기업들을 통해서 LA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리는 10년 동안 구인 구직 시장의 트렌드도 변화했습니다. 올해는 구직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미국 내 한국 농수산 식품 수출 실적이 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는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 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실적이 5억 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올린 수출 실적 4억 7,200만 달러에서 13.1%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건강과 면역력에 주목하면서 김치와 인삼 등의 식품들이 뚜렷한 성과를 냈습니다. 김치의 경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3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4월 기준 1년 전보다 57%나 판매가 더 늘어났습니다. 인삼류 제품들도 지난해 대비 64% 판매가 늘어나 1,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저장성이 좋은 간편식 관련 식품들도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라면과 인스턴트 면류는 20% 판매가 늘어났고 그 밖에 한국산 장류와 유자차도 일제히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ATLA지사는 대미 수출 증가에 대해 건강한 한국 식품에 대한 이미지 구축, 다민족 시장과 온라인 판로 확대 노력에 더해 음악과 영화 부문에서 한류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